everybody knows.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제한적인 대북 정밀 타격 개념의 작전이죠. 블러디 노우즈, 일명 코피 터뜨리기 전략을 언급했습니다. 엄포가 아니고요. 실제 실행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국방장관의 목소리입니다. Rogue regimes like North Korea and Iran persist in taking outlaw actions that threaten regional and even global stability, oppressing their own people and shredding their. And to those who would threaten America's experiment in democracy, they must know if you challenge us, it will be your longest and your worst day. 일단 코피 터뜨리기, 블러디 노우즈. 물론 똑같은 이 블러디 노우즈라는 이름으로 작전이 수행되지는 않겠죠. 과거에 있었던 이 작전 이름을 지금 따왔을 뿐이고 실제로는 아마 다른 이름으로 작전이 실시가 될 텐데 간략하게 이 코피 터뜨리기의 전략 핵심 요약해 주시죠. 신 대표님. 코피라고 하는 것은 뭐 딱 한 군데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이제 방심을 하고 있을 때 딱 한 방으로 코피를 딱 내겠다.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그 코피 작전인데 네. 그러려면은 아주 기습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정밀 타격 자산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 전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군함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 미사일들, 그리고 이제 폭격기들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들,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쏴서 사정거리들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북한 레이더 기지와 전략 그 통신시설, 주요 시설들을 파괴한 후에 네. 직접 B-2 스텔스 폭격기가 들어가서 핵시설을 파괴하는.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코피 작전이지 않을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이 아니라 주요 시설 그리고 위험한 시설들만 골라서 선제 타격하는 그런 전략을 말합니다. 좀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엄포가 아닌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실제로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The military should stop today sending spouses and children to South Korea, and they should gradually draw down the spouses and children who are in South Korea. It's crazy to send spouses and children to South Korea given the provocation of North Korea. 지난해 이런 얘기가 있었죠.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군사 옵션이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운 군사적인 무슨 방법이 있겠거니라는 정도만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블러디 노우즈가 혹시 이 작전이 아닐까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 블러디 노우즈 작전은 상당히 위험성이 큰 작전이라면서요. 그렇죠. 이게 첫째, 북한의 그 이동식 발사대를 전부 다 파악하기가 힘든다는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 네. 또 이 블러디 노우즈, 제한적인 전쟁만을 기도를 했지만, 네. 예기치 않게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두 가지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블러디 노우즈와 같은 이 대북 군사 옵션을 어떤 상황에서 미국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걸까요? It's under 5% at the moment, but what do you think it would be the tipping point to seriously consider that option? If North Korea threatens to transfer their capability to another, like to Syria, or transfer their missiles or their weapons abroad too much, if they are too aggressive. 그러니까 미국도 전쟁을 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협박의 수단으로 이 블러디 노우즈 작전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는커녕 그냥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미국 내에서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작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지금 말한 것처럼 어쨌든 이 블러디 노우즈가 딱 선제적으로
핵심적으로만 한 부분들은 타격하겠다는 거지만 언제든지 전면적으로 건질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이미 빅터 차 지금 뭐 주한 미군 대사 내정자도 내정에서 철회된 이후의 핵심에 블러드 노즈 작전이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큰 원인이 됐다고 보이고요. 그 외에도 적 헤이글 전 국방부 차관도 네. 블러드 노즈 작전에 수백만 명의 목숨을 건 도박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서울에 위협되지 않는 작전이 있을 수 있다 얘기하지만 언제든지 전면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위험한 작전이다. 도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러드 노즈식 선제 공격은 모순점이 많다. 그 얘기는 네. 이미 미국엔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정보가 올라갈 겁니다. 네. 이렇게 타격했을 때 이런 반격이 올 수 있고, 그랬을 때 어떤 피해가 올 수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누구도 확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다만 예측할 뿐이죠. 그럴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할 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보를 굉장히 많겠지만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네, 아까 좀 전에 마이클 그린 그 인터뷰 내용이 나왔는데 저도 뭐 마이클 그린하고 좀 옛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네. 이 마이클 그린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네. 뭐 ICBM 발사 같은 추가적인 도발을 했을 때 네. 이 브로진 로즈라는 그 작전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현재 상태에서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네. 브로진 로즈가 그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좀 적지 않느냐라고 반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블러딘 노즈 작전이 벌어진다면 네. 미국 텔레그래프 그 신문 보도에 따르면 네네. 미사일 발사대와 미사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 같은 것을 네. 제한적으로 폭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북한의 핵무기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그 이동 수단만을 갖다가 북한 그 타격을 했을 때 북한이 과연 이런 타격을 받았다고 해서 서울로의 그 전면적인 공격을 그 보복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례가 안 맞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전면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서울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선제 타격이다라고 네. 미국 쪽에서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블러디 노즈 작전명만 보면 이거는 김정은을 제거하는 작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동안 미국이 했던 작전들을 보면 이라크의 자유, 항구적 자유, 바로 이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의 작전명이거든요. 자유가 들어갔습니다. 정권 교체를 했죠. 탈레반 정권을 없애고 네. 후세인을 체포해서 사형시키고요. 네네. 또 리비아 폭격전은 그 카다피를 없앨 때 그때는 또 오디세이 여명이었습니다. 다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거죠. 네네네. 즉 레짐 체인지가 목적일 때는 그런 작전명을 썼는데 이건 지금 그냥 코피 터뜨리기. 즉 네네. 핵시설만 제거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그 여러 가지 군사적 옵션이 있다. 이것은 네네. 반격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데 네. 그동안 우리가 여기에 방송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미국의 상황들을 보면 거의 전면전을 할 수 있을 전력은 다 갖다 놨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뒤에 백업을 한 후에 코피를 터뜨렸는데 여기서 반격하면은 작전명을 바로 바꿔서 자유, 여명 이런 작전으로 들어가서 김정은을 제거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반격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것도 사인을 계속 줄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블러디 노즈 이 전략, 일명 코피 터뜨리기는 그 파장이 몰고 올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 점이 자꾸 지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요. 불행스럽게도 지금 북한과 미국을 둘러싼 이 상황은 선제 타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So we got a chance here to deliver some fatal blows to really bad actors in 2018. What I hear you saying, Senator, is 2018 is the year of preemptive strikes. 2018 is going to be the year to deny North Korea the capability to hit the homeland. Sanctions will never work completely without the threat of credible military force. 자, 지금 미국 합참 차장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원래 1시간 정도 주어졌었는데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12분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합참 차장 얘기에 따르면 지금 그러니까 선제 타격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동식 이제 미사일 발사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한 번에 제거하지 못하는 순간에는 늘 반격의 위험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한 번에 제거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발견하는 게 오히려 기적이었다, 행운이었다, 1시간 이상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다시 얘기한 거는 지금 정보 자산으로는 12분 만에 확인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언제든지 선제 타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동식 발사대를 통한
이 미사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의 킬체인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과도 일맥상통이 하는데요. 그게 왜 그런지 저희가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이동식 발사대에서 곧장 발사할 경우에 얼마만큼 시간이 단축되는지를 저희가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킬체인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킬체인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공격의 징후가 보일 때 우리 군이 선제 타격으로 그 위협 자체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황주에서 노동미사일 등 ICBM,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징후가 포착이 되면 발사 전에 이미 우리의 현무2와 여러 가지 미사일이 동원돼서 이 미사일 자체, 위협 자체를 제거하는 것. 바로 이게 킬체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킬체인은 도발 징후가 포착된 뒤 30분 이내에,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30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겠죠. 30분 이내에 선제 공격을 하는 건데 탐지 1분, 좌표 식별 1분, 결심 3분, 그리고 날아가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최소한 2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죠. 이제 북한의 기술 발달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2분밖에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킬체인 자체가 무력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킬체인의 전제는요. 네. 북한의 핵미사일이 액체 연료라는 가정입니다. 네. 그 액체 연료고 또 그 액체 연료가 평소에는 위험하니까 네. 아주 그 독성이 강해서 산화가 되고 네. 또 이동을 하다가 폭발할 위험도 하니까 평소에는 그 연료통을 비워놨다가 네. 쏠 때 그제서야 연료를 집어넣고 산화제를 집어넣는데 이게 이제 노동미사일 기준이에요. 네. 노동미사일이 여러 가지 크기로 봤을 때 한 40분 정도 연료와 산화제를 집어넣는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네. 한 30분 만에 때려서 없애버리면 된다. 이게 킬체인의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기에 이제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 노동미사일에 쓰는 그 산화제가 디메탈 하이드라진이라는 건데 이게 산화가 네네.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틀렸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25분 내에 타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틀렸냐면은 여기에 지금 대통령한테 보고되는 걸 지금 빠뜨려놨어요. 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시간 그리고 다시 대통령이 결심하는 시간 네. 이 20분이 들어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애초에 킬체는 상당히 조금 우리의 희망이 너무 강했던 거죠. 네. 일단 핵심은 북한이 지금 이동식 발사대 등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발사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한 킬체인도 속수무책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이 마당에 지금 미국이 또 발사 이전의 단계 말고요. 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라도 그러면 요격을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SM-3 신형 미사일이 시험 발사에서 실패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블록 2죠. 네. 블록 2, SM-3 블록 2를 실험을 했는데 실패했답니다. 벌써 두 번째 실패를 했다 그러는데 네. SM-3 블록 1은 벌써 10여 년 전부터 실제 배치됐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 사거리 1,500km, 요격고도 500km 정도에서는 신뢰성이 있고 요번에 실험한 것은 대륙간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그 미사일인데 네. 최대 사거리가 2,500km, 요격고도가 1,500km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네. 대륙을 건너가는 미사일을 상승 단계, 하강 단계가 아니고 비행하는 단계에서 맞추기가 이 우주공간에서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이번 실패 자체를 갖다가 그게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천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북한 탄도미사일을 발사 전에 막을 수 있는 킬체인,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무력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발사 이후라도 격추를 시킬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아직까지 완벽한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 그렇다면 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남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발견을 좀 늦게 하고 네. 이렇게 하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자신감만 있다면 네. 굳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이게 이제 이지스 어쇼 네. 지상 배치형 그 이지스 레이더를 가지고 유도하는 그 실험을 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지금 일본이 지금 이지스 어쇼를 지금 구매하려고 지금 네. 계획을 짜놨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실패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미국의 방패가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선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할 가능성, 즉 코비 터뜨리기 작전, 네. 또는 그보다 더 진행돼서 뭐 어떤 새로운 작전명, 그렇죠. 여명 작전이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발사 전에 미리 이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한다든가 아니면 발사 후에도 그걸 요격할 수만 있다면 굳이 전쟁을 하거나 코피 터뜨리기 전략을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 두 가지가 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패가 약해지는 이 순간에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요. 예, 지금 더 큰 문제는 어쩌면 그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평창 올림픽 메시지를 납치했다고 지금 미국 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 납치당한 것은 평창 올림픽을 개최하고 있는 우리 한국 정부고요. 이게 왜 납치를 당하는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원유를 보낸다고 하고 뭐 마식령 스키장에 전세기를 띄운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부 대북 제재 위반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미국 쪽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만약 어떤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네. 한국 정부에 이 몸비들 한국 정부에 관련 그것을 알려주기나 할 것인가 공격을 네. 할지 말지를 과연 협의라도 할 것인가 네. 그리고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이건 그야말로 정말 중대한 코리아 패싱이고요. 네. 한국 정부를 당연히 배제하고 미국이 하겠죠. 독자적으로 네. 그 공격하지는 않을 것인가 라는 우려가 지금 굉장히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문재인 정부 그 청와대는 뭐 북한과의 어떤 대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북한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 이런 부분 빨리 걷어들이고 네네. 미국과의 알겠습니다. 어떤 협의 이런 부분에 보다 더 큰 비중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뉴스탑10에서 이 미국의 전략 무기들, 전략 자산들의 이동 상황, 그리고 배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미국 전략 자산들의 움직임, 배치에 대해서 소개를 못 해드리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전혀 움직임이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말은 배치를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게 거의 뭐 정찰 자산들만 정찰을 하고 있는 것만 파악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칼린슨 항공모함이 왔다고 제가 소개드렸잖아요. 네. 괌에 들어가서 아메리카 상륙전단, 그것도 거의 4만 톤짜리 항공모함과 진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메리카 상륙전단하고 날짜 변경선 근처에서 지금 합동 훈련을 한답니다. 왜냐? 네. 평창 올림픽이 있으니까 어차피 동해에 있어봐야 할 일도 없고 날짜 변경선 쪽으로 후퇴를 해서 거기에서 연습하다가 다시 올라오겠다 이런 거니까.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수송기, 예비역 수송기까지 또 미 본토에서 예비군 동원한 시스템까지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면 이제는 전면전 준비까지도 끝났다. 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 내용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